지금 좀 걱정했거든. 안 오는 애 있을까 봐. 그래서 선생님 분명 2명 정도는 있겠지 싶었는데 개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넷플릭스 진짜 원어치 보거든. 원어치 받고 니네 수능 끝나면 추천해주고 이렇게 좀 만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설마 같이 보고 있으면 안 돼. DP 얘기해도 이거 보고 이러면 안 돼.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강의는 좀 축약본이에요. 그래서 너네 그 교재 보면은 이렇게 앞에 보면 이제 개념을 정리할 거거든. 근데 앞에가 사실 그게 풀 버전이 3시간짜리야. 그래서 요거는 강의 링크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이 부분 너무 궁금해 미치겠는데 내가 지나갔다. 그래서 알고 싶다 그러면 그거 관련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풀 강의는 나중에 다 한 명씩 보내드릴게요. 자, 일단은 맨 처음에 뛰시면 돼요. 맨 처음에 자동차, 타동차 거기 되는 게 있죠. 거기를 다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하나씩 찍어가면서 할게요. 네, 얘기를 좀. 자, 너네는 어차피 다 한 명씩 다 수업 때 조금씩 했던 부분이라서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보세요. 앞에는 자, 자동사랑 타동사가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이건 다 정의 아실 거예요. 제가 맨날 설명했으니까. 타동사는 반드시 동사 에너지를 다른 놈한테 옮겨야 된다고 했어. 다른 놈이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타동사는 뒤에 처럼 뭐 해야 돼? 목적어가 와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자동사와 타동사에 다 알잖아, 그지?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얘는 목적어가 없고 얘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근데 전치사가 내가 룩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자동사였죠. 이렇게 눈을 떴는데 보이는 게 자동사 룩이라고 했어, 그지? 근데 내가 고개를 돌려서 저기 있는 상원이한테 이렇게 표정을 찍어가지고 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목적 대상이 존재한대. 자동사가 목적어가 저는 못 필요해. 정해봐. 목적어를 갖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자동사는 전치사를 가지면 타동사가 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거기다 쓰시면 돼요. 자동사, 타동사에다가. 이 네모 이 문장의 구성에 2번에 자동사와 타동사 써있죠? 거기다 이거 쓰시면 돼요. 이번에 문법 문제 자주 나오는 것만 적어놓을게. 자, 그래서 자타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누가 자동사냐 타동사냐 구분하는 건 중요하잖아. 문제는 뭐냐면 모든 단어가 자동사와 타동사 겸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increase는 증가하다가 될 수 있어요. 왜? 내 성적이 증가하고 있어요. 오르고 있어요. 이거 자동사죠.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I will increase your grade. 내가 너네 성적 올려줄게 라는 뜻이죠. increase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증가시키다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문맥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 그래서 내가 이거 자냐 타냐 물어볼 때 너네가 항상 해야 되는 건 문맥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을 거야. 오브젝트는 목적어라는 뜻이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타동사는 에너지를 다른 놈한테 옮겨야 돼. 그럼 애초에 주어랑 목적어는 명체가 같은 놈, 다른 놈. 다른 놈이어야 되죠. 그래서 오브젝트를 밑에 어떻게 쓰냐면 일단 애초에 주어랑 목적어는 같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근데 같을 수 있잖아. 은서 잘 안 보여? 아니야? 그럼 은서야, 주어랑 목적어가 같으면 그때 쓰는 게 뭘까? 그때 쓰는 게 뭐야? 밥 먹어서 졸리지? 아니야? 영어에서 I love me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왜냐면 주어랑 목적어는 결코 같을 수가 없다고 아시겠지? 너네 이거 이따가 문법 문제 나와. 근데 저게 제일 어려워, 은근히. 알겠지? 왜냐면 주어랑 목적어가 같으면
그때 따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게 뭐예요? 셀프나 셀프스 붙이는 제기대명사입니다. 알겠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기대명사 전략하면 얘네 뭐 하면 되는 주어랑 목적 같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 이따가 문제 풀이할 때 나오거든? 근데 맞추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되게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해서 풀어야 돼? 해석해서 맞는지 다른지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브젝트에다가는 이거 쓰면 되고 자동차, 타동사 이거 쓰시면 됩니다. 요거 정도가 처음에 나온다는 거 됐죠? 자, 그러면 다음 장 시제는 좀 깊이 설명해 줄게요. 시제는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좀 깊이 설명해 드릴게요. 얘가 시제가 영어로 텐스야. 그치? 전부 다 텐스 뜻이 뭐라고 배웠어? 긴장한 신경줄여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텐스는 긴장한다니까. 왜 하필이면 텐스를 시제로 쓸까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텐스를 시제로 번역한 게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시간을 표현하는 문법적 장치를 시제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영어에서 텐스는 시간성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거든. 근데 그거를 시제라고 한정 지어버리면 우리가 나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텐스는요, 긴장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얼마나 내가 지금 묘사를 동사를 통해서 묘사를 하는 사건이 나한테 긴장감을 얼마나 주냐라는 겁니다. 나한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건은 나에게 긴장감이 클 거고 멀면은 적을 거란 말이야. 그게 현재로 가까워요. 그러니까 나한테 긴장감을 좀 크게 준다. 그럼 그게 현재 시제고요. 나한테 좀 긴장감을 덜 준다 하면 그게 과거 시제입니다. 어제 뭐 했어? 공부했다고? 뭐 했어? 어제? 생각한다. 지원해. 집에 있었어? 어제 집에 있었던 사건이 너한테 긴장감을 좀 줍니까? 아니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나한테 긴장감을 덜 줘요?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봐봐. 표정이 지금 20살 아니잖아 아직,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20살이라면 라고 생각해봅시다. 걔 긴장감 줍니까? 나한테 지금 당장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20살이 너네가 지금 상상하는 거는 긴장감이 덜하죠. 그러니까 과거 시제 지금 써도 된다고.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상의 거리감뿐만 아니라 뭐도 나타내는 거냐면 인식상의 거리감. 니네가 지금 상상한 거. 20살이라는 건 나한테 지금 인식상은 굉장히 멀단 말이야. 근데 내가 상상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거냐.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이랑 전혀 무관해. 알겠죠? 이거 맨날 내가 설명해줬잖아요. 시간이랑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 지금 쓰셔도 돼요. 현재 시제 과거에 쓰셔도 됩니다. 나한테 긴장감을 주는 그 상황을 표현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시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현재 시제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니까 나한테 긴장감을 주는 거야. 과거 시제는 뭐야? 눈에 안 보이니까 나한테 긴장감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제에다가 눈에 보이는 세상, 과거 시제에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쓰세요. 네모 3번, 4번, 5번에서 하나씩 쓰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 게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는 아니고 이 동사를 통해서 너네가 표현할 때는 시제라는 개념과 태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는 걸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제를 배운 거고요. 시제는 현재랑 과거.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하실 겁니다. 태도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렇게 해서 동사를 쓰는 법을 배우는 거야. 이제 동사의 종류, 동사를 어떻게 쓰는지. 자, 그러면 태는 뭐냐면요. 자, 능동태라는 거는 액티브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주어가 직접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패시브는 당한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행한다는 뜻이 없어요. 그냥 난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걸 패시브, 즉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럼 능동은 주어, 동사, 지원자, 부치고, 장부치고 끝나거나 아니면은 다른 놈한테 에너지를 넘기거나 이렇게 해서 목적어가 존재하는 경우가 보통 많겠죠. 그럼 동사의 에너지는 무조건 어떻게 가야 돼?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주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알겠지? 자, 근데 수동태는 잘 보시면 목적어에 있던 애가 주어로 와요. 그리고 B 플러스 PP라고 하고 전치사 플러스 S 이건 중딩 때 했던 거잖아. 그럼 왜 이렇게 되냐라는 걸 보면 되죠. 목적어가 분명히 능동은 오른쪽이었는데 수동은 어떻게 됐어요? 왼쪽으로 바뀌었네. 그럼 뭐 때문에 바뀌었는지를 찾으면 될 거 아니야. 자, 쉽게 얘기하면 능동은 가해자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때리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성관이 맞은 거죠. 이런 관계가 반드시 공존해야 돼. 그러면 목적 없으면 수동태 쓸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무조건 타동사만 수동태 쓸 수 있어요. 이거 수능에 나온 적 있다. 구월평가원에 emerge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민아, emerge 무슨 뜻이야? 뭐라고? 뭐래 돼? 너 영어 좀 쉬었지, 그지? 한 이게 학원 계속 안 왔어 요즘. emerge 뭐야, 상원아? 자, 뭐라고? 영창인 거야? 나오자. 그냥 갑자기 퍽 하고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은사야 자야 타야. 그냥 나오는 거잖아. 그냥 갑자기 자동사지. 그럼 이거 수동 된다 안 된다? 이거 9월 평가에 나왔다고.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흘렀던 에너지를 갑자기 전환시킨 게 누구냐면 그게 PP예요. PP는 뭐냐면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야. 과거 분사라고 할 것 같이.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현재, 과거, 시간이 무관하다니까. 무관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과거 분사는 뭐냐면 이미 끝나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이미 끝나 있어야 돼, 과거 분사는. 근데 그런 상태죠. 잘 봐. 성광이가 나한테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미 맞은 상태여야 되는 거야. 얘가 이미 맞아가지고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때는 얘가 맞은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패시브는 애초에 어떤 행동이 당해가지고 내가 그런 상태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분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B 플러스 PP가 수동태인 게 아니라 그냥 PP가 수동의 뜻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한국 영어에서 특히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그냥 너네 뭐라 하면 되냐면 현재 분사는 능동, 과거 분사는 수동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이따가 풀 때 요긴할 거야. 알겠지? 과거 분사 때 뭐라고? 알마? 뭔 소리야? 과거 분사예요. 과거 분사. 수동이라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 이거 쭉 써놨죠? 그래서 능동태, 수동태는 이것만 쓰시면 돼요. 능동은 가해자 입장이고요. 수동은 피해자 입장입니다. 애초에 피해자였으니까 당연히 타동사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타동사만 사용이 가능한 거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 있으면 돼, 안 돼? 효정아. 수동태 쓸 때 목적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이렇게 되니까. 알겠죠? 목적어가 없어요. 너네 이거 이따가 되게 요긴하게 쓰여. 이것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사를 쓰는 법을 배웠어. 동사를 쓰는 법에는 시간 정보 있어 없어? 정혁아? 없어. 시제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냐 눈에 보이지 않느냐를 표현하는 것과 그다음에 가해자냐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에서 동사를 쓰는 법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 시간 정보는 누가 표현하냐면 그 밑에 있는 준동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 썼지? 자, 오늘 만약에 필기하다 놓쳤다가 다 인강 들으시면 돼요. 오늘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동사에 더불어서 준동사를 섞어 쓰는 거예요. 준동사는 뭐가 있으니까? 시간 정보가 있으니까 이거를 같이 섞어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준동사 동사에서 뿌리를 갖고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하는 거잖아. 은서야, 동사 뭐 있어야 된다 그랬어? 어? 동사 뭐 있어야 돼? 동사 무조건 뭐 써야 돼? S요. S 주어. 자, 그러면은 성강아, 얘도 동사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걸 뭐라고 해? 네? 상면 도와줘. 도와줘. 의미상의 조로. 알겠죠? 너네 그 밑에 전략화 써있지? 의미상의 조로 찾아야 돼. 알겠지? 준동사는 제일 중요한 게 의미상의 조를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분사는 형용사잖아. 그럼 명사품을 준다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 수식하는 분사의 의미상의 조는 누구야? 그게 수식 받는 애. 피수식어가 의미상의 조야. 알겠죠? 이거 일단 감정유발 타동사 할 때 해줄게요. interesting, interested. 그거 있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미상의 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근데 가령 이런 거 투부정사 썼는데 의미상의 조가 없네? 이거 가져진 조잖아. 왜 없는 거야, 내가?
사람들이라는 걸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이걸 읽는 사람이 그 사람일 거니까. 그죠? 그럴 때는 안 찾으셔도 돼요. 근데 필요하면 이렇게 드러낸다고요. 그럼 이렇게 너네가 표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자주 했죠? 어떻게 할 때? 그래서 의미상의조는 이런 센스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생략됐으면 그냥 굳이 안 써도 되니까. 자, 근데 문제는 니네가 자 준동사는 크게 세 부류예요. 동명사, 분사, 부정사. 이제 분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을 거고, 부정사는 동사, 원형이나 소부정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총 5가지인데 이 5가지가 뜻이 다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면 너네 투부정사 명사적용법이랑 동명사랑 같다고 하면 안 돼. 시간 정보가 달라. 알겠어? 그래서 사실 그거 2개 같다라고 하고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거가 미친 짓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너네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like 뒤에는 투부정사로도 되고 동명사로도 된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사실 그거 뜻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같다라고 배우는 게 조금 넌센스입니다. 근데 어차피 이건 수능이 안 나오니까 지나치고요. 너네는 그냥 뭐만 알고 있으면 되려면 각각의 준동사가 갖고 있는 시간 정보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시간 정보 정리해 볼게요. 자, 시간 정보에는 총 5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시간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는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보는 게 동작의 시간 정보인데 동작이라는 건 우리가 정의를 내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죠. 그래서 동작이라는 걸 정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시작을 했으면 끝이 나야 됩니다. 끝이 안 나면 그건 동작이 아니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시작했었을 때 동작 시작했었을 때 그리고 끝났을 때 요 사이에 뭐가 발생하죠? 시간이 발생하죠. 동작은 기본적으로 시간이라는 정보와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작을 했으면 끝이 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시작하기 전에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다 끝났어. 그래서 다 끝나서 과거를 돌이켜 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너네 지금 수업 중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 안 끝나서 뭔가 진행 중이라는 시간을 묘사할 수도 있고 너네 수업이 5시부터 8시까지잖아. 이 5시부터 8시를 싹 다 묘사할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시간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5번, 이거는 시간성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의 시간 정도를 우리는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니가 다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 I want 하면은 뭐 나와야죠, 성민아? want 썼으면 뭐야 이거? 이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닌데? want 하면 뭐 나와야 돼? 이렇게 목적을 못 쓰는데. 나 집에 가고 싶다 영어 해봐. 진짜 가고 싶다 보네. 바로 나오네. I want to go home이라고 하면 되죠. want를 했을 때 지금 정은이가 가고 싶대. 근데 문제는 가고 싶다라는 행위를 할 때 집에 갔어? 아니죠. 집에 간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 그리고 미래지향적이죠. 투부정사가 미래지향적인 거. 거기 같이 쓰시면 돼요. 오른쪽에 몇 쪽이냐? 준동사의 시간 정보 정리해. 자, 성가 현재 진행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 준비돼. ing 그죠? 그러니까 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잖아. 뭐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승기야, 예? 완료는 어떻게 쓴다고 했어? PP죠. PP 그죠? PP는 완료 끝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끝난 건 과거 분사가 나타냅니다. 자, 시작부터 끝 싹 다 누가 나타내냐면 동사 원형이 나타내요. 그 동명사가 왜 이름이 동명사야? 동사로서의 성질이 잃어서 완전 명사가 됐다는 거예요. I like studying 하면 뭐냐면 난 공부가 좋아하는 뜻이야. 근데 공부하는 거에 시간성 느껴져? 난 공부하는 행위가 좋다는 거잖아. 그래서 시간성이 없는 건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중딩 때 맨날 시험 나온 게 뭐야? 이거 2개 똑같이 생겨서 시간성 구분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근데 그건 수능이 안 나오니까 패스하고요. 이 시간 정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시간 정보로 시간을 표현하는 거야. 시간을 표현하는 건 시제가 아니라 준동사라고. 외관 좀 보여줄게. 자, 다 안 쓴 사람 있어요? 좀 다 쓰시고요. 자, 현재 시제 동사 원형은 왜 쓰냐? 내가 아까 동사 원형 시간성 뭐라 했어, 정혁아? 전체라고 그랬죠. 그럼 what do you do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맨날 뭐 하냐라는 뜻이야. 너 지금 뭐 하니라고 할 때 what do you do 쓰면
외국인 친구 못 사귀어 아시겠죠? what do는 뭐야? 너 매일 뭐 하니? 너 매일 뭐 해먹고 사니? 그래서 직업이 뭐니? 라는 뜻이에요. what are you doing이? 너 지금 뭐 하는 중이니? 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딩 때 문법책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CJH라고 해놓고 예외 사항이 있다라고 배웠을 거야. 자, 이런 거 잘 보시면 I learned, 내가 배웠었대요. 그죠? 과거 시제지. 그러면 당연히 종속절의 시제도 너네가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배웠을 텐데 문제는 과거 시제인데 여기 또 현재 시제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 예외상에 뭐라 해놨냐면 아무리 주절의 시제가 과거 시제라고 하더라도 과학적 사실, 불변의 진리 나타낼 때는 현재의 시제를 써야 된다는 개소리가 써 있을 거예요. 개소리죠. 만약에 여기다 니네가 시제 일치시킨답시고 멘트 써보면 무슨 사태냐면 배웠을 때 이미 지구가 둥글게 돌았다는 게 끝났다는 뜻이야. 그러면 안 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도 돌잖아 지금, 그지? 내일도 돌 거고요. 그러니까 맨날이잖아, 맨날. 그러니까 저희 goes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 토익에 나와요. 꼭 기억하세요. 토익에 나오니까. 자, 그러면 잘 봐. 시간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시간 표현에 나타낸다는 것까지 배웠어. 이제 또 뭐 배워야 되게? 동사를 구성하는데 한 명이 더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조동사. 이러면 동사 끝입니다. 너네 근데 지금 문법 되게 간결하게 탁탁 나왔는데 이게 다야. 지금 문법에 우리 한 50에서 60%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알겠죠? 자, 조동사 연습 뭐라고 했어? 동사의 규칙을 보여줘요. 자, 은사 실명에 들어갈 때 눈치가 되면 안 돼. 알겠지? 자, 표정아 뭐라고? 조동사 뭐라고? 넌 뭐야? 아니, 뒤에 친구가 뭐라 했어? 친구 아니야? 추측이요? 조동사 뭐라고? 한번. 깜짝이야. 자, 조동사는 추측이에요. 추측에 의미에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가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자, 잠깐 맨 앞에 와보실래요?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영어는 장사꾼들의 언어예요.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의 언어였고 얘네 좀 그래서 생각이 달라. 장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확실하냐 확실하지 않냐. 어제 비 겁나 왔지? 친구가 버거킹 햄버거를 시켰는데 세상에 2시간 만에 왔대. 그러니까 고무가 되어서 왔대요. 감자튀김이 거의 쓰레기가 배달된 건데 버거킹은 또 비싸잖아. 그치? 그럼 다시 시키고 싶겠어? 아니겠죠? 왜냐면 장사꾼들 신뢰를 잃을 때가 제일 잃을 때가 언제야? 출발했어요. 아, 꼭 가요. 지금 출발했어요. 신기하게 중국집은 진짜 그럼 진짜 오잖아 바로. 근데 안 왔잖아, 그지? 40분 됐을 때 전화를 했는데 뭔데? 30분 걸린다고. 전화를 했는데 지금 배달 하시는 분이 늦게 와서 이제 출발하셨어요라고 했는데 어떻게 1시간 20분이 걸리냐고. 이거는 가다가 자빠졌다라는 거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자빠진 거 같아. 막 콜라가 막 흩날려 있고 난리 났다는 거.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콜라보다 새 있는 콜라가 더 많은데. 그러니까 이러면 신뢰를 잃겠죠.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동사를 표현할 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영어에서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 말에서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나라 말은 중요하지 않지만 얘네는 아예 따로 품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거기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영채가 20살이라는 건 사실이야? 아니지. 너 20살이면 아직 3개월 남았잖아. 그치? 너네 아직 3개월 남았어요. 그죠? 20살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추측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추측의 정보인 추측의 정보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없으면 안 된다고, 가정법은. 너네 지금 이거 왜 그러냐면 가정법 때문에 빌드업 하는 거야. 빌드업. 하나씩 쌓는 거야. 가정법 때문에. 그럼 사실인 거면 뭐 하면 돼요? 동사에다 시제 넣어서 표현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이 아니라면 그럼 거기다 어떻게 해야 돼? 조동사를 섞어주셔야 돼요. 그럼 조동사도 잘 봐. 세상에 드러내는 동사가 현재 시제랑 과거 시제가 있었지. 그러면 조동사도 그럼 뭐가 있어야 돼? 현재형과 과거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도 두 개로 찢어집니다. 현재형과 과거형. 자, 매번 얘기했어. 너네 다른 것도 이렇게 다 두 개로 찢으라고. 다 두 개로 찢어지잖아, 그치? 이렇게 다 찢을 수 있어야 돼.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그럼 이건 추측이고 얘는 사실이라는 거야.
다른 건 뭐 너네 그 노트 정리하실 때 이렇게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조동사를 안 쓰면 사실이에요. 그리고 동사 원형, 조동사에다 동사 원형을 쓰면 그건 추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조동사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형과 과거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모 위에 조동사 있죠? 이제 다시 조동사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거기에 1번이랑 2번 조동사의 현재형과 조동사의 과거형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can은 할 수 있다. 근데 could는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물론 맞아. 과거 상황에서 could는 할 수 있었다지. 아, 나 어제 너무 배고팠어. 그래서 I will eat a horse. 나는 너무 배고파서 말도 먹을 수 있었어. 이게 실제로 미국 애들이 진짜 배고플 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제는 당연히 말도 먹을 수 있었겠지. 그러면 could가 맞아. 근데 could를 지금 써도 된다고. Could you lend me some money? 돈 좀 빌려줄래? 라고 하면 빌려줄 수 있어? 진짜? 얼마? 뭐라고? 원하시는 만큼? 진짜 실망스럽네요. 자, 원래 진짜 돈 많으면 얼마까지 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1억 줄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 눈에 보이는 세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랬지. 그럼 그거를 추측이라는 걸 넣으면 돼. 알겠죠? 그럼 조동사 현장에다 뭐라 쓰면 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측하는 거고 과거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추측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쓰시면 되죠. 그래서 과거형은 밑에다가 뭐까지 쓰시냐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까지 쓰시면 돼요. 이거 로직 트리는 그리지 마. 이거는 이따가 할 거야 따로. 계속 이해시켜 주려고 하나씩 빌드업 하는 거예요. 조동사 옆에 쓰면 돼요. 배를 쓴다고? 네, 조동사 옆에 없다. 조동사 현지형에 이거 쓰시면 되고요. 아, 조동사 과거형 이거 쓰시면 돼요. 정영이가 20살에 넷플릭스를 볼 수 있다면 캔 써야 돼, 푸드 써야 돼? 왜? 눈에 안 보이잖아, 멀잖아. 그지? 근데 내일 넷플릭스 보는 거야. 아 왜? 내일 넷플릭스 보는 것도 미래가 안 보여서 공부를 못 하니까? 자, 그 내일 보는 거 캔슬면 되죠. 내일은 가깝잖아요. 알겠죠? 아, 나 내일 넷플릭스 볼래. 나 내일 10시간 공부 딱 하면 넷플릭스 한 편 보고 자야지. 이런 건 위에 쓰시면 돼요. 근데 수능 끝나면 내가 넷플릭스 한 10편 때릴 텐데 이건 무슨 쓰셔야 돼요? 안 끝났잖아. 사실이 아니잖아.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그 밑에 의미별로 정리하는 거 있지? can은요, 할 수 있다는 뜻이야. could는 할 수도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거기에 의미 정리지 3번의 의미 정리에다 쓰시면 되는데 좀 조그맣게 쓰세요. 크게 쓰면 뒤에 못 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can, could 쓰시면 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will, would 이거 비고잉트는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됐고요. will은 할 것이다, would는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모의고사 특강이 다음에 있는데 모의고사 본인이 풀어보고 싶다 얘기를 하시면 제가 뽑아드릴게요. 알겠죠?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시고 이강들 준비해요. 알겠죠? 반대로 모의고사 같은 보는 애들은 이거 또 따로 올라가니까 하셔도 돼요. 됐죠? 다 썼나요? 자,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조동사 과거형을 과거 정보에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됩니까? 그래서 다시 넘어가고요. 문법 정리 다 끝나면 시민을 줄게. 자, 쉘은 안 써요. 그냥 버리세요.
쉐어웨이 댄스 할 때 아니면 안 쓰니까 이거 버리고요. 슈드가 제일 중요하죠. 슈드 해야 한다라고 하지 말라 해서 마땅하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이 마이트는 현재형 과거형이지만 오늘날의 영어에 와서는 구분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메이 마이트는 똑같다라고 보시고 읽지도 모른다. 엄청 약한 추측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개만 쓰세요. 이 두 개만. 제 의미 쓰는 거. 의미 정리에다가 쓰시면 돼요. 쭉 하나씩 정리하시면 돼요. 자, 됐죠? 마지막 머스트. 머스트는 너네가 다 알고 있을 거야. 머스트는 강력한 거야. 강하게 추측하는 거라서 어떻게 되냐면 틀림없다라는 뜻이야. 틀림없다이기 때문에 should랑 좀 차이가 뭐냐면 should는 안 해도 상관없어. 근데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좀 강하다면 must는 안 하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음주운전하면 당신은 아마 죽을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게 must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건 강해. 사실에 가까운 거예요. 너네 궁금하지 않았어? 왜 must만 과거형이 없을까? 왜요? 방하니까 없는 거야. 현재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나한테 긴장감 주는 게 이빠이니까. 사실에 가까우니까 얘는 과거형이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건 안 써도 돼. 이것만 쓰세요. 틀림없다. 무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만 쓰시면 됩니다. 됐죠? 자, 문제는 이게 잘 봐. 시간 정보를 표현하는 건 준동사였잖아. 그래서 각각 여기에다 쓸 때 시간 정보 맞춰서 합성하면 돼. 알겠지? 이 합성의 원리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조용어 용어에서 이렇게 막 갈아 끼우니까 익숙하실 거예요. 이것만 훈련되면 되는데 조동사도 마찬가지다. 추측을 하는데 추측이 지금 입장에서 추측할 수도 있잖아. 그치? 정빈이 딱 얼굴 봐. 한 고등학생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딱 그냥 갑자기 상원이를 보자면 고등학교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미안해.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의 기준이 정빈이한테 얘기한 것처럼 지금일 수도 있고 상원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옛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가 추측할 수도 있다는 거야. 시간 정보가 다르죠. 그치? 그러니까 시간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지금 입장에서 추측할 때는 동사 원형입니다. 이걸 왜 동사 원형을 쓰는지는 설명하면 대학 교양이 되버리기 때문에 이거 생략하고요. 너네가 다 알고 있잖아. 동사 원형 쓴다는 거. 그럼 동사 원형 쓸 때랑 해부 PP 쓸 때가 다르죠. 그죠? PP가 아까 뭐라 그랬어? 성민아. 시간 정보가 뭐라 그랬어? 시작부터 끝이니까. 거기에 누구야? 완료 생각하니까 뭐야? 끝난 거야. 내가 추측할 때 이미 끝나 있어야 돼.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PP 자체가 과거 정보예요. 그래서 거기에 조동사 플러스 해부 PP 완료형이라고 돼 있죠? 걔는 뭡니까? 조동사 플러스 동사하면 말하는 시점에서 지금을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미 있었던 일에 대해서 추측하는 거죠. 이미 있었던 일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 정보고 그 과거 정보는 누가 나타낸다? PP가 나타낸다. 애초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동사 플러스 완료형에 이것만 쓰시면 됩니다. 과거 정보 쓰세요. 요것만 쓰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모르는 게 있었다고 하면 오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아마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정리라는 걸 하셔야 돼요. 정리. 그래서 다 아는 내용밖에 없다고 한다면 제가 얘기하는 뒤에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에어컨 빵빵하게 트는데 왜 나죠? 잠깐만. 미친 듯이 시원하게.
보이시죠? 자, 쉬우면 이게 썼죠? 그럼 하나씩 볼게. 니네 다 고딩 때 내신하면서 하셨을 텐데요. 다 알 테니까 굳이 필기는 하지 마세요. 만약에 지나가다 모르는 게 있으면 필기하시고요. 쉴드 하는 게 마땅하다잖아. 쉴드에 필기는 뭐야? 그때 그거 하는 게 마땅했었다라는 뜻이야. 그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쉴드에 필기는 후회할 때 쓰는 겁니다. 알겠죠? 해로 PP가 들어오면 이걸 한 게 마땅했다라는 건가? 안 했다는 거죠. 했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하겠지, 그지? 그래서 후회하는 거고요. 마이트는 일지도 몰라요. 마이트의 PP는 뭐야? 뭐였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must는 have PP를 쓰는 거야? 그랬었으면 틀림없어. 이렇게 과거를 추측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됐죠? 이거 딱 봐도 이거 뭐야? 가정법 과거 알고 안 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잖아. 그지? 자, 가정법 빌드업 할게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너네가 이걸 이렇게 로직들을 타고 온 이유는 지금 보시는 가정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은사야 가정법 뭐야? 가정법이 자, 하면 몰라도 현재 없죠? 가정법 뭐예요? 그거는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아는 거잖아.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가정법을 모르면 내가 어떻게 하랬어? 자, 이거 반대되는 개념이 정은아 뭐지? 쓴 게 뭐지? 직설법. 은사야 직설법 뭐야? 직설법을 말하는 그걸 직설이라는 걸 한글식으로 표현하면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자, 이제 좀 눈치를 채시면 나 항상 이렇게 대립대점 한 두 개로 찢을 때 그지? 그러면 가정법 뭐야? 눈에 안 보이는 거. 그치, 눈에 안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아, 은사? 보이지 않는 걸로 표현한다는데? 네. 뭐 어제 배웠어, 뭐? 아까 그 조동 과거 시제. 왜 아까 로직트리 타고 하는지 알겠지? 로직트리가 안 그려지면 니네가 어디서 뭐 배웠는지 모르는 거야. 가정법을 이해하려면 아까처럼 하나씩 체계화 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거를 표현하는 게 과거 시제가 나타내는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니네 가정법 뭐라 그래?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한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저 직설법이랑 가정법에다가 이거 쓰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법이고 이건 보이지 않는 걸로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보이지 않아. 그러면은 보이지 않을 때 쓰는 거는 사실이야, 사실 아니야, 상민아? 사실이 아니네. 그럼 뭐 써야 돼, 상민아? 이거 어렵고 뭐 써야 돼? 보이지 않는 걸 표현할 때 쓰는 게 사실이 아니잖아. 사실이 아닌데 내가 뭐 써야 되는 거지? 사실이 아닌 조동사. 그치? 자, 조동사를 써야 돼요. 가정법 쓸 때 조동사 없으면 가정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지? 자, 빌드업 해볼게. 이거 어디냐면 거기 저희 2번에 가정법 고도화 관련해도 있죠.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제가 과거 시제랑 현재 시제, 즉 현재 시제는 눈에 보이는 거, 과거 시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그럼 가정법이라는 걸 쓸 때 가정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과거 시제 써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조동사도 현재형이랑 과거형 있어요. 현재형 써야 될까 과거형 써야 될까 정민아? 과거형 써야 되죠.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측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로 나뉘어요. 이거 아까 조동사에서 배우지 않았어? 이 두 개에서 서로 무슨 차이가 나? 표현하는 시간 정보의 차이예요. 왜? 완료, PP 썼잖아. 알겠지? 가정법 과거의 정의는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 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표현한다는 걸 두 글자로 응축해볼게. 정말 뭐라고 하면 될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세상을 표현하는 거니까 두 글자로 딱 하면 뭐라고 응축하면 딱 좋을까? 좀 더 가정법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추측하는 거야.
상상해. 알겠죠? 이거 상상하는 거. 지금 시점에서 상상하는 겁니다. 그럼 과거 완료는 뭐예요? 지금 시점에서 옛날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 상상하는 겁니다. 알겠죠? if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어. if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로 나타낸다? 조동사 과거형이 없으면 가정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인 거를 표현하려면 후쿠시마가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정리해줄게. 가정법이 뭐냐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걸로 세상을 표현한다고 하면 돼. 그럼 가정법은 뭘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 후쿠시마라고 하면 돼요. 여기에서 그치시면 안 돼요. 그럼 가정법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냐까지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정법이 뭐냐라는 걸 배웠어요. 그럼 가정법을 어떻게 표현하냐까지 배워야 되죠. 그러면 가정법을 대체 우리가 왜 배워야 하나? Y도 아셔야죠. 가정법 뭐라고 했어, 승규야? 뭐 해야 돼서 하는 거라 했어? 추측. 그러니까 왜 추측하냐? 왜 보이지 않는 걸로 표현하냐? 지금 시점에서 상상. 그러니까 상상을 왜 하냐고. 너네 속뜻 찾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걸로 표현했다면 그 말은 뭐야?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않는 걸로 표현했다는 거야. 그치? 승기가 어제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4시간 동안 PC방 갔대요. 아 그럼 어제 뭐 했어? 어제 공부 안 하는 것만 얘기해봐. 엄마 엄마랑 너? 엄마 영화 보러 갔어? 친척들이랑 놀았습니다. 신청까지 놀았다고? 네. 이런지야. 네. 집에서. 그러니까 그 뭐야? 뭐 놀았는데? 밥 먹고. 되게 둘러대는 것 같은 느낌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 네. 애들 친척동에서 PC방 갔다 치자. 네. 수능 며칠 남았어요 오늘? 57. 57일 남았죠. 네가 지금 PC방 갈 때 이런 거 쳐. 그러면 네. 이렇게 하면 직설이죠. 네가 고3 새끼 맞아 이러면 직설이에요. 근데 승기야 어제 사촌 동생이랑 PC방 안 가고 독서실 갔으면 어땠을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발발하는 의도가 뭐야? 의회에서 연 매기려고 한 거냐? 의회에서 매기려고 정신 차리려고 그죠? 속뜻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속뜻 추론이라는 건 그게 뭐냐면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얘가 왜 대체 가정법을 썼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가정법인 걸 파악하셨으면 얘가 왜 가정법으로 얘기를 했을까? 그거의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찾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끝. 동사 끝이에요. 이게 답니다. 그 명사는요. 시간이 없어도 넘어갈게요. 요거는 풀 버전에서 알고 싶은 거 있으면 확인하세요. 자, 쭉 가시면 동사 캔버스면 있죠? 이거를 세로 그냥 가로로 뒤집으세요. 가로로 뒤집고 나랑 하나씩 로직 트리 아까 그렸던 거 있지? 그걸로 서랍 정리할게요. 명사는 하나만 얘기해줄게. 일단 명사는 수능에서 그냥 뭐 나와 당연히 수H 나올 거예요. 단수 복수 찾을 수 있는지 그건 그냥 잘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대명사가 제일 중요하죠. 대명사 문제가 일단 계속 나올 거야. 대명사 전략과 뭐라고 했지 정현아? 대명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넌 좀 이따 보자. 자, 너는 관계사에서 봐요. 자, 뭐라고 했어? 앞에 있는 명사. 앞에서 찾으셔야 돼요. 누구 가리키는지 찾아야 돼요. 이거 일단 문과 문제 풀 때 나올 거야. 근데 니네 의외로 어렵다니까? 알겠지? 대명사는 그냥 뭐 해야 돼? 해석해서 주변 문맥을 활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명사는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럼 캔버스 한번 그려볼게요. 캔버스를 내가 안 해놔가지고 오른쪽 잘 봐. 오른쪽 보고 잘 따라하세요. 자, 영화는요. 자,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로 출발하시면 돼요. 사실이 아니냐 아니다라는 건 추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사실은 뭘로 표현한다? 동사로 표현한다. 근데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다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자동사, 타동사를 기준으로 동사는 쓰는 법이 두 가지입니다. 시제가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가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태가 있어요. 능동태, 수동태. 그래서 그냥 동사를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준동사는 다양한 시간 정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명사, 분사, 부정사. 그래서 분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부정사는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 그다음에 소부정사가 있다라고 배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쓰면 돼요. 자, 그럼 사실이 아닐 때 쓰는 건 조동사고, 조동사는 현재형과 과거형이 있고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동사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쓰는 법, 조동사를 쓰고 have pp를 쓰는 법이 있다라고 배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이게 틀입니다. 자, 다 쓰셨으면 이제 오른쪽 의존적 요소를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서랍만 만들어 드렸어요. 뜻은 니네가 채워주면 돼요. 알겠죠? 이 서랍을 만드는 자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 다 섞어 쓰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거. 모든 학문이 다 이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저랑 공부 잘하면 어디를 제일 많이 봐야 된다? 목차. 목차에 있는 개념들을 너네 이렇게 테크트리로 쭉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사를 배운 이유가 뭘까? 동사에서 가장 궁극적 목표, 가정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한 거죠. 가정법 다 이해되잖아, 그지? 자, 이제 의존 볼게요. 다 필기 하죠. 됐죠? 자, 볼게요. 의존이란 말은 혼자 못 쓴다는 거야. 항상 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의존 파트는 크게 보면 형용사랑 부사, 관계사, 그다음에 접속사, 전치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형용사, 부사 구분하는 거. 관계사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누구랑 연결되는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돼. 자, 형용사랑 부사는 한마디로 끝낼게요. 형용사 거기 써있잖아. 형용사랑 부사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형용사는요 명사 친구예요. 그러니까 꾸며준 게 명사여야 돼. 형용사는. 근데 부사는 너네가 되게 어렵게 배웠을 텐데 막 여러 가지 꾸미다 했잖아. 그냥 다 집어치우고 동사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전략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형용사는 명사 친구고 부사는 동사 친구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따가 문제 풀이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 수식하는지 찾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명사 친구, 동사 친구라고 쓰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거기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풀이 방법은 누구 수식하는지를 찾는다. 그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야. 너네 중딩 때 막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애들 막 난리법석, 묘란법석인데 너네가 딱 이거 보고 그는 remain 하고 여기에 come이냐 com이 맞냐 이렇게 하잖아. 이거 누구 친구야? 얘가 차분한 상태라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의 형용사인 거야. 알겠죠? 일단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좀 볼게요. 자, 관계대명사 뭐야? 우리 눈치 봐. 채연아 관계되면서 뭐? 그게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뜻이 뭐냐면 이 단어가 무조건 나오도록 내가 표현시켰습니다. 정비랑 관계되면서 선행사를 뭐 하는 거야 정비랑? 수식하는 거야. 됐죠? 그럼 정현아 관계 부사는? 똑같아요. 좋아요. 자, 관계 부사 했을 때 갑자기 멈칫하는 데 있어. 선행사 수식이 알겠지? 관계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선행사야. 선행사 없으면 안 돼. 무조건 선행사를 꾸며준 거예요. 뒤에 완전한 불완전한 다 집어치우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냥 뒤에가 어쩌네 저쩌네는 그냥 뭐냐면 형태로 기준을 나눠서 구분한 것 뿐이야. 뒤에가 어떻게 생겼냐. 알겠죠? 그러니까 뒤에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 그냥 중요하지 않아. 아까 채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뭐 하면 돼 해석할 때 그게 뭐냐면요 하면 돼요. 알겠죠? 어차피 그냥 부연 설명하는 걸 지나지 않으니까. 자, 개념 설명해줄게요. 이제 필기는 멈추시면 돼요. 이따가 필기할 시간 다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관계라는 말이 나오면 동사 무조건 뭐라고 해야 된다고? 선행사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 다음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찾는다. 없을걸? 없을 텐데. 애들이 다 얘기해줬잖아. 관계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자, 3 곱하기 3은 몇이야? 3 곱하기 3이요. 3 곱하기 4 시간 보고 아니지? 3 곱하기 4 몇이에요? 4 곱하기 3은요? 이거랑 원래 똑같아. 관계대명사가 선행사라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선행사라고 하셔야 돼. 아시겠죠? 얘도 선행사 수식이야. 알겠어? 한국어로 볼게요. 한국어에도 있어요. 근데 왜 시험에 나오면 뒤집혀서 그래. 컴퓨터 게임을 잘하는 이라고 하면 되죠. 이제 이렇게요. 그냥 컴퓨터 게임 잘하는 사람 좋아? 아 이거 그냥 개그만 해. 그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이거 별로야? 그럼 너 뭐가 좋아? 너도 말 못할 이상형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둘 다 싫대요. 자, 어쨌든 이걸 잘 보시면요. 우리도 봐봐. 뒤에 니은으로 해서 꾸며주고 있죠. 우리나라 말은 간단해. 그냥 니은만 넣으면 돼. 니은만 넣어서 뒤에 쓰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말도 봐봐. 이거 없으면 돼, 안 돼? 나는 컴퓨터 게임을 잘하느니 좋다. 말 돼? 이거 그 토픽에 나오더라. 그 한국어 능력 시험에. 네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왜 자꾸 선행사 보는지 알겠지? 선행사가 없는데 어떻게 쓰냐고. 얘 의존적인 거야. 관계사는요 선행사 없으면 절대 못 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한국어랑 그래서 차이점 뭐냐? 쓰는 방법은 다 같은데 우리는 후행사예요. 우리는 뒤에서 꾸밈을 받잖아. 그래서 영어는 선행사, 한국어는 후행사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어는 antecedent, anti가 앞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에 명사가 와줘야 돼요. 한거 알겠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앞으로 뭐 띄워놔야 돼? 좋아요. 자,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돼. 뜻이 뭐야 뜻이? 저거잖아. That is my car. 저거 내 차야. That car is mine. 저 차 내 거야. 어때요? that은 저거라고 대명사로 가리킬 수도 있고 저것은 아니 그러니까 저 명사는이라고 형용사처럼 쓸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둘 다 직관적으로 뭡니까? 화살표를 찍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맨날 관계대명사 할 때 이렇게 화살표 처리하는 이유가 그 직관성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잘 봐. 저거라고 하고 저것은이라고 하죠.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요. 그러면 이거를 뭘로 확장한 거야? 접속사 대신 명사, 뭐뭐 하는 것. 그리고 지시 형용사를 통해서 관계사를 만든 거예요. 뭐뭐 하는 컴퓨터 게임을 잘 하는 영어를 잘 하는 사람. 알겠지? 이 직관성에서 끌고 온 거라고. 이해되지? 그래서 얘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그래서 얘는 명사고 얘는 형용사라고. 근데 혼자 못 쓴다고. 알겠지? 그래서 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뭐야? 앞에 있는 명사.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요 주격형, 목적격이 있어요. 주격형, 목적격도 이거 잘 봐. 나는 피아노를 잘 치는 여자가 내 이상형이다. 그러면은 피아노를 잘 치느니 지금 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꾸며주죠. 이게 영어는 선행사겠네. 그치? 한국말을 이거 엄매하는 사람 엄매 이거 나오잖아. 문장성분 분석에서 아는 문장, 안긴 문장. 한국어에서도 나와요. 불충분하다. 명차에 뭐 없어? 여기 밑줄 친데 뭐가 없어? 피아노를 잘 친다라고 했어. 사람이 없죠? 주어가 없네요? 그럼 주어가 없는 거네. 불완전하네? 그죠?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 하시면 돼요. 그죠? 이것도 보세요. 나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형이 이해가 안 돼. 제가 생각하는 이라고 니은이 이상형을 꾸며주죠. 은서 뭐 없어? 주어. 쟤인데? 선생님. 제가 생각하다. 생각하다의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죠? 제가 이상형을 생각하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럼 목적어가 얘도 없는 거네.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수식을 받는 애가 여기서 목적어였고 수식을 받는 애가 여기서 주어였잖아. 근데 왜 또 얘기하냐고. 언어 전달에 있어서 비경제성이 발생하잖아. 누가 저렇게 미친놈처럼 얘기해. 나는 여자가 피아노를 잘 치는데 그 여자가 내 이상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왜 어떻게 좋아? 자, 관계대명사는 그래서 뭐랑 뭐가 있다? 주격이랑 목적격. 뒤에 완전 불완전을 할 때 주어랑 목적 있냐 없냐만 보시면 되는 거죠. 되게 쉽죠? 근데 그걸 판단하기 이전에 뭐 먼저 해야 돼? 채연아? 네. 주어 목적어가 있네 없네를 판단하기 이전에 뭘 먼저 해야 돼? 주어. 선행사부터 찾으셔요. 선행사가 중요하거든. 알겠지? 자, 그리고 전치사 한번 볼게요. 상호랑 전치사 뭐라고 가르쳐줬어? 선행사? 뒤에 뭐 있어야 돼? 또 찾는다, 또 찾는다. 뭐라고? 뒤에 뭐 있어야 돼? 죽고 싶어? 아니, 그럼 선행사에서 설명사. 뭐 있어야 돼? 이게 안 돼. 뭐 있어야 돼, 효정아? 왜 그래? 뭐 있어야 돼? 뭐라고? 명사. 전치사 뒤에 뭐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알겠지?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이 개념에서 뭐가 온 거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알겠죠? 이거 볼 거예요. 자, 전치사는요 크게 두 개입니다. 뒤에서 형용사처럼 쓸 수가 있고요. 뒤에서 부사처럼 쓸 수 있어요. 알겠죠? 잘 봐.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뒤에서 무슨 역할 하는 거야? 형용사 역할하거나 부사 역할할 거예요. 알겠지? I know the book. 나 그 책 알아. 근데 그 책의 이름이 킹덤이야. I know the book of which name is kingdom. 얘가 지금 뭐래요? 형용사 역할하죠.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 수식하네. 전치사의 역할 자체가 명사를 끌고 와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알겠지? 자, I know the classroom. 나 그 교실 알아. 근데 그 교실에서 그녀가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I know the classroom in which she is studying.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그녀가 공부하고 있다는 거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부사 역할하네, 그치?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형용사 역할하냐, 부사 역할하냐. 그럼 끝났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부사 역할하면 뭐 쓰면 돼? 뭐 쓰면 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부사 역할하면 돼. 뭘로 뭐 쓰면 돼? 엄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부사로 쓸 수 있다 했잖아. 그치? 그럼 뭐 쓰면 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뭘로 바꿔도 돼? 관계 부사. when, where, why 하나. 그치? 발전한 거야. 왜? in which로 쓸 거야. where이라고 쓰면 간결하잖아. 그치?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쓰였어요. 그럼 형용사냐 부사냐지. 니네 아까 봤잖아. 형용사 누구 친구? 부사 누구 친구? 형광. 동사 친구야. 알겠죠? 그럼 친구 잃어. 자, 형용사랑 부사랑 그러면은 명사랑 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명사랑 동사랑 문장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형용사 부사는 굳이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겠네. 그럼 얘네가 없다고 해서 문장이 불완전해질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니네가 일단 완전하다고 하는 거야. 내가 알겠어? 그래서 의존적인 존재니까 형용사랑 부사는. 알겠지? 자, 그럼 아까 저거를 가리킨다라는 개념에서 대수로 관계 대명사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머지 얘네들 남았잖아. who라는 위치는 사람이야 삶을 가리키는 걸로 또 확장했지. 남은 의문사가 쭉 이렇게 있지. 이걸 얘네가 그냥 남기고 그냥 갔을까? 이것도 써먹으면 또 금방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배우는 건 뭐냐면 관계대명사 표현을 줄인 거야. 발전한 거야. 자, 아까 이거 뭐 배웠어? 형용사 역할한다 했지? 형용사 역할에서 뭐뭐의라는 뜻을 나타냈어요. 소유격을 나타냈죠? 이걸로 대체한 겁니다. 알겠죠? 이따가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잘 가, 이거.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두 문장을 쓸 바에 하나로 줄이면 되죠. 축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결국 뭐야? 이게 발전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형용사가 쓰였던 걸 봤고,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을 볼게요. 관계대명사 what 뭐라고 잘할까요? 기억나? 명사. 알겠지? 아까 관계대명사 뭐라 했어? 선행사라 했지? 형용사잖아. 근데 관계대명사 what은 달라. 뭐라고? 명사야, 명사. 발전한 거야. 왜 그런지 볼게요. 아, 나 뭐 가져와야 되는지 기억나. I remember the thing. 아, 나 그거 기억나. 근데 그거 내가 가져와야 돼. 그럼 이거 합치면 뭐 어떻게 돼? I remember the thing which I bring. 그래서 뭐 있어야 된다 관계에서 쓸 때? 그치, 그게 선행사죠. 앞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불완전하겠죠? bring 자타. 그죠? 타죠. 근데 목적어가 없네? 왜? 얘가 목적어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가 관계절이고요. 얘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관계절이라 부르고 얘는 선행사라고 불러요. 그럼 이거 하다가 뭐야?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관계절 때문에 목적어가 길어진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걸 잘 봐봐. 우리가 아직 쓰지 못한 의문사가 뭐가 있어요? what은 무엇이죠? 뭔가를, 물체를, 사물을 가리킬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 사물이요. 뭔가를 직관성으로 나타낼 때 쓴 게 what이니까 the thing that은 뭐뭐 하는 것이라는 거네. 우리가 사물로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원어민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걸로 줄여버리면 개꿀이네. 선행사는 안 써도 되겠네 라는 거예요. 선행사가 명사니까. 그래서 채연이가 얘기한 대로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잘 봐. 관계절에서 목적어 역할까지 하는데 remember가 타동사라서 remember의 목적어 역할까지 하네. 두 개를 다 해먹죠. 이렇게 하면 그게 관계대명사 아시게요. 됐죠? 관계대명사가 뭐라고? 명사. 이거는 일반적인 관계사 개념이랑 달라요. 알겠죠?
자, 관계부사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표현한 게 짧아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봤죠? 관계부사, 부사적 상황을 나타낸다고. 근데 그걸 뭐라고 하면 돼? where. 그리고 뭐라고 하면 돼? when. 그치? 그러니까 완전하겠지. 그가 다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장난칠 때 제일 많이 나온 게 뭐게? 자동사. 아까 이멀지지? 그거 관계절에서 나왔어. 작년 9월 평가인가 재작년 9월 평가네요. 알겠지? 그래서 이걸로 표현하시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관계부사가 선행사가 없을 때가 있다? 언제게? 개 뻔할 때. 아까 와 또 봐봐. 더 thing이었잖아. 되게 뻔하지? 그럼 더 place where이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잖아. where를 직관성으로 통해서 이해할 수 있죠? 그럴 땐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완전 불완전 상태는 어떻게 판단할까? 뒤에가 완전하네, 불완전하네 어떻게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는 되게 쉽지 않아?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명사가 없으면 주어가 없다는 거잖아. 그럼 주격은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게 빡하면 나오는 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랑 목적격이에요. 뭘로 판단하면 돼? 완전 불완전. 배웠어요.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뭐가 없다는 거 아니야? 뭐가 없다는 것도 있어. 뒤에 나와야 되는 게 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 자동차 타고나. 끝. 알겠죠? 이러면 의존의 가장 큰 뼈대인 관계사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필기해 볼게요. 자, 관계대명사는요. 요거 좀 쓰시면 돼요.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쓰고 이거 알면 굳이 안 써도 돼. 이거 쓰셔야죠. 목적격은 생략을 자주 한다. 그래서 선행사를 수식한다는 개념과 관계절을 해서 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불완전해 보인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 쓰세요? 오늘은 필기를 다 외울 겁니다. 이번 동안에 공부할 때 써야 되니까 필기 꼭 다 하세요. 이건 알면 굳이 안 써도 된다 했어. 연사 전치사 무슨 역할 한다고 했어? 명사 한다고 했어? 명사. 선행사.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저 이렇게 있어요. 세 번째를 내가 설명 안 했거든. 영치 다 썼어? 다 썼죠? 넘어갈게요.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요. 관계절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왜? 뭐? 자, 형용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부사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아까 내가 가르쳐줬잖아. 자동사 뭐 가져야 돼? 타동사 되려면 그 전치사 있어야 된다 했지? 그럴 때요. 세 번째는 자동사의 목적어일 때. 그래서 형용사로 쓰였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발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민아. 그렇지, 후즈. 그리고 부사가 발전하면 그게 관계 부사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3개 쓰시면 돼요.
갔다 오세요. 됐죠? 자, 다음 관계부사. 관계부사는 뭐가 추격됐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추격된 거예요. 그래서 총 4개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관계절 내에서 부사 역할을 하니까 계속 안전해 보이고요. 선행사를 꺼내면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야, 근데 세 번째 알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하우랑 같이 쓰는 건데 이거 수능에 안 나오니까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알겠죠? 이거 2개만 쓰세요. 필수. 오늘 이거 2개 쓰면 돼. 일단 쉬는 시간 넉넉하게 될 테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렇게 필기 끝날 때 틈틈이 하세요. 다 썼어? 네. 자, 다음. 자, 발전한 표현. 못 썼어? 썼어? 또 안 썼지? 썼어. 오케이. 자, 발전한 건요. 근데 생각 아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뭐라 그랬어? 형용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도 어때? 완전해 보여.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니네가 해석했을 때 뭐뭐 의로 해석했을 때 적절하면 그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아시겠죠? 이거 이따가 문제를 한번 만나실 거고요. 그냥 관계대명사 what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명사예요. 그러니 대명사가 아니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으니까 뭐가 없어 보여? 주어나 목적어 없어 보이겠죠? 그러니까 불완전해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쭉 쓰시면 됩니다. 됐죠? 네. 뭔가 주식하는 거 아니지? 핸드폰 들어볼 때마다 한숨 쉬길래. 이렇게 두 번이나 했지.
하지 마. 혹시 한화한테 투자한 적 있어요? 있는 사람? 됐죠? 다 썼어? 알았어. 관계대명사 뭐라고? 수시. 수시. 관계대명사 뭐라고? 보내줬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뭐라고? 관계대명사 완. 페인트 주시. 딱 걸렸다. 관계대명사 완은 발전한 거였잖아. 뭐라고? 명사. 알겠지? 관계대명사 완만 따로 보세요. 자, 얘 접속사야. 다음 거 넘어가. 접속사인데 두 개가 있어요.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등위 coordinate라고 돼 있죠. coordinate conjunction.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종속 접속사보다 등위 접속사가 시험에 겁나 많이 나와. 그 가끔 문법 나올 때마다 내가 얘기했었는데 등위 접속사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지? 혹시 기억나? 등력사. 나오나. 등위 접속사 이런 애들이야. 이런 애들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 모의고사 해설할 때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찾기. 그래서 그걸 네 글자로 친구 찾기라고 했어요. 똑같은 애들끼리 연결하는 게 등위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는 아까 대명사 문제랑 똑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앞에서 누구랑 친구인지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의외로 어려워. 왜? 문법 문제라고 생각해서 니네가 해석을 안 해서 풀거든. 생긴 걸로 풀거든. 알겠지? 그래서 동일한 것끼리 연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등위 접속사는 그냥 뭐만 쓰시면 되냐면 친구 찾기만 쓰시면 돼요. 종류 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이것도 쓰시면 돼요. 쓰세요. 등위 접속사는 같은 놈 찾으면 됩니다. 친구 찾기. 종속. 종속이라는 말이 뭐야, 근데? 종속이 뭐야? 아는데 종속이 뭐야? 뭔가 밑에 있는 거. 꼬봉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좀 뭔가 하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서브가 나온 거야. subordinate. 이게 subordinate 단어 외우고 있잖아. 부하, 하부, 하위의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 그지? 자, 종속은요. 주와 종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야. 주절, 종속절. 그 정민이한테 아까 얘기했지만 언어와 매체에서는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이게 주절, 종속절이라는 뜻이죠. 알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종속절이에요. 왜 종속절이냐면 문장에 껴 들어갔거든. 어떻게? 이렇게 목적어 역할을 하잖아. 종속이라는 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장 내에서 문장 성분 역할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종속 접속사는 이거 쓰시면 돼요. 문장 내에서 하나의 성분 역할을 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쓰시면 됩니다. 이거를 한 줄로 쭉 쓰시고 오른쪽에 써야 되니까 오른쪽 너무 크게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정의는 문장 내에서 하나의 성분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문장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완성시키는 거기 때문에 얘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시연아.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얘도 그래서 의존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꼽사리 껴서 들어가냐? 얘도 두 가지 역할이에요. 주어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절, 그리고 그게 아니라 상황을 나타내는 부사절. 그래서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얘네가 막 주저리 써놨을 거 아니야? 그 종속접속사 밑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써서 명사절, 부사절 이렇게. 그래서 보통 대시랑 if를 많이 쓰죠. 그리고 부사절은 문장 내에서 상황을 쓴다. 이거 두 개만 쓰셔도 돼요. 명사, 접속사 나머지 아시면요. 다만 얘는 문장 내에서 명사 역할을 해야 될 거예요. 얘는 문장 내에서 그냥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부사적 상황. 그죠?
그쵸? 승기야 동사 문장에서 무조건 몇 개 써야 돼? 하나. 2개 쓰고 싶으면 뭐 써야 돼? 접속사. 이게 전략파야. 알겠죠? 동사가 2개 있어야 되네? 아 동사가 2개 있네? 그럼 무조건 뭐 있어야 된다고?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 알겠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른쪽 추리하면서 중요하겠습니다. 쓰시면 이제 전치사는요 다 꺼지고요. 전치사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아까 분사에 전치사 중에 뭐 있어야 된다고? 명사.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1, 2, 3은 빼고요. 1, 2, 3은 지금 안 해도 되고 4번 다양한 전치사 있으면 이것만 하나 볼게요. 전치사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해서 명사 전치사는 뒤에 뭐 있어야 된다고? 명사. 이것만 기억해. 근데 다만 너네가 전치사면 뒤에 명사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뒤에 명사가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있을 텐데 이거요. 치아들이 이걸 좀 아찔한 게 있죠. 이거 지난주 토요일 아니냐 이거? 화요일인가? keep A from B요. from이 전치사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치사라서 뒤에 B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근데 전치사는요 사실 뒤에 선행사 필요해. 사실 아까 그래서 선행사 얘기하는 사람 틀린 건 아닙니다.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 있는 명사 간의 서로의 관계를 밝혀주는 게 전치사예요. 원리는 꼭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니네가 맨날 keep A from B라든가 뭐 prevent A from B 이렇게 외웠잖아. 이게 얘가 얘랑 얘의 관계를 서로 가리키는 거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는 원리 알고 계시고요. 3번만 볼게요. 다양한 전치사. 그러니까 전치사라고 너네가 배우지만 걔가 전치사로만 쓰이지는 않아. 알겠지?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것만 볼게. about 뜻 뭐라 그랬어? 뭐뭐에 대하여라고 하지 말라 했잖아. 말하는 것도 안 찾습지 않아? 아는 사람 주장 트렁크 주장 5번에서도 했고 몇 번씩이나 했는지 몰라. 꼭 끄덕끄덕했지. 방금 약해서 욕먹었잖아. 트렁크 5번에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요지 5번 아니 주장 5번에서도 했고 요지 12번에서도 했어. 혹시 기억나는 사람? 가장 최근에 공부한 건 은서인데. 너무 얘기해요. 아닙니다. 주장 5번이 안일하게 준비하지 말고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기억 안 나? 그게 투스터 여기저기 내팽겨 쳐지다. 그리고 요지 11번 애들의 운동 능력 발달이 뭐에 발달에 촉진한다. 지적 능력 향상에 촉진된다. 그래서 애가 여기저기 움직인다. 알겠지? 그래서 뭐뭐에 대하여가 내가 뭐라 했어? 이것저것에 대하여. 그리고 왜 대략이야? 100이 정확한데 100이라고 정확히 모르니까 101일 수도 99일 수도 98일 수도 102일 수도. 알겠지? about 뭐라고? 여기저기. 그래서 얘는요 전치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여요. 알겠죠? 자, 이것도 가장 최근에 한 거지. 내가 위로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 업이. 근데 니네가 읽었을 때 위로라는 뜻이 안 느껴져. 가령 it up. 그죠? 내가 위로 올라가면 누구랑 가까워지니까. 얘네 종교가 기독교였잖아. 위로 올라가면 누구랑 가까워져? 그죠? 이분이랑 가까워지죠? 이분이랑 가까워지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그런 거야? 완전. 그래서 업은요 무슨 뜻이냐면 완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it up은 위로 처먹다가 아니라 뭐야? 다 처먹다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for는요 전치사로 쓰이고 부사 접속사로 쓰일 때 뜻이 달라지죠. 특히 접속사일 때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자,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로라는 뜻이야. 방향을 가리킵니다. 알겠죠? 뭐뭐로 뭐뭐에게. 접속사로 쓰이면 상민아 뭐야? 허허. 상원아 뭐야? 위에서. 어? 위에서. This is for you. 전치사지. 여기. 때문에 누가 했어? 승기? 오케이, 때문에. 왜냐하면이야. 알겠지? 너 대답 못하면 안 되지. 그들 등이 얘 중성 비커스가 있고. 그치? 근데 달라. 이거 등이잖아. 등이는 보통 콤마로 구분하거든. 그래서 또 써서 때문에라고 콤마가 있는데 비커스는 없어. 종속이.
이 차이가 있는데 현대 영어가 깨졌어요. 두 개 섞었습니다. 됐죠? 자, 그 밑에 의존적 학습의 의. 얘들아 이거 왜 배운 거야? 잘 봐. 관계사 배웠지? 제조 업계 관계사 어때? 우린 뒤에서 꾸며줬네, 앞에서 꾸며줘. 접속사도 봐. Because you are 이렇게 시작해. 얘는 접속사를 먼저 써. 근데 우리는 때문에가 뒤에 나오지. 그리고 전치사도 봐봐. 뭐뭐를 위해라고 했을 때 위해가 우리 뒤에 나오는데 얘는 for you라고 하잖아. 다 우리랑 어순이 다르죠? 어순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걸 왜 배웠냐? 영어의 어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 많이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거는 그냥 이것만 쓰면 돼요. 영어 어순대로 해석. 이것만 쓰세요. 다 쓰셨으면 추리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동안 렌즈 켰어? 찡그리기로. 축약에 abbreviation이라고 돼 있죠.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능력복 한 60대쯤에 있을 텐데 abbreviate가 정말 무슨 뜻이야? 그렇게 하는데 뭐야? 오늘 왜 그래? 영어 쉬었어? 추석 때 나 공부했습니다. 저 하루하루 다 공부했다고. 안 되네? 추석날 안 했어? 뭐 했어? 가족들이랑 이렇게 좋은 시간 보냈어? 성민이는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냈고 성민이 아까 들었어? 그러면? 뭐 했어? 그냥 내가 지금 평생 재워줄까? 손 한 번만 더 들어줄래요? 내내 공부했어? 너? 네. 잘했어. 표정이 뭔가 표정이 저 새끼 모질하는 표정이다. 같이 썼니 혹시? 뭐 했어? 안 들었잖아. 집에서 잤어? 재워드리고 싶네요. 자, 영채 뭐 했어? 저 친구에서 전부 쳤어요. 친구네 집에서 전부 쳤다고? 친구 가요. 아, 친가에서 알았지. 나 재능 기부하는 거 같아서 깜짝이야. 근데 나만 그렇게 들린 거 아니잖아. 친구네 집 가서 전부 쳤어야 들리지 않았어? 아니 이게 그렇게 들려. 이게 입모양이 안 보이니까. 상황이 형이 뭐 했어? 지금 딱 걸렸어. 뭐라고? 뭐 봤는데? 오징어 게임? 니네 그거 청불인데? 누나가 결제해서 누나가 결제했다고? 그럼 누나한테 뭐라 하는데? 법적 책임을 여쭈면 되니까 지금 녹화되고 있는 정말 들었나 아까? 얘들아 올 정신은 몰빵하세요. 알겠죠? 뭐 추석 휴가는 뭐 갖다서 칠게요. 추석은 잘 쉬셨습니다. 오늘부터 해. 오늘 느낌이 뭔가 영어를 좀 오래 논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브리비에이트 했는데 다 그렇게 끄덕일 줄 알았거든. 아무도 안 끄덕이더라고. 그래서 상관. 축약은 줄이는 거잖아. 줄이는 거야. 잘 봐. 접속사를 쓰면 어때? 그러니까 니네 의존이 왜 배운 거냐면 동사를 통해서 표현했죠. 동사를 통해서 표현해놓고 어떻게 하면 문장을 더 길게 늘어뜨릴까? 한 문장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어떻게 하면 표현할 거를 배운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의존적 요소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겠죠. 그런 반대로 어떻게 하면 줄일까까지 같이 고민한 거야. 원어민들은. 그 중에 하나만 배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접속사를 안 쓸까? 동사를 두 개 쓴다며. 근데 어떻게 하면 동사를 하나만 쓰고 표현할까라는 거야. 왜냐면 접속사가 없으니까. 동사를 하나만 쓰고 어떻게 동사를 여러 개 쓸 수 있을까? 첫째, 준동사요. 이건 쓰지 마. 자, 접속사를 썼으니까 동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동사가 두 개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준동사를 써서 준동사 뭐 있어야 되니까? 의미상의 주어요. 알겠죠? 이걸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동사만 하나 쓸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동사가 갖고 있는 준동사 뭘 가져야 되니까? 저 영상 그거 말고. 그러니까 준동사 자체는 뭐 가져야 돼? 주측 누구야, 너네? 주측은 누가 갖고 있어? 조동사죠? 왜 아까 서랍 끓여줬는지 알겠지? 이거 서랍 끓이는 게 되게 중요해. 집에서 해봐야 돼, 알겠지? 자, 세 개예요. 다 배웠어요.
동명사 구문, 분사 구문, 부정사 구문. 그래서 이거만 쓰시면 돼요. 예문이니까 이거만 쓰세요. 3개. 그래서 명사절을 축약할 때 쓰는 게 동명사 구문, 부사절을 축약할 때 쓰는 게 분사 구문. 부정사는 너네가 뭐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쓴다 그러잖아. 다양하게 활용된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살펴야지. 벌써 13kg 뺐는데 묘에 와서 다시 7kg 쪘습니다. 자살하기 전에 빨리 빼야겠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이거만 진짜. 남은 쌤? 네. 그건 좀 뭔가 범접할 수 없는 뭔가 정규 1등한테 공부 오늘 정규 20등한테 물어보세요. 그잖아. 정규 40등한테 1등한테 물어보면 뭐해. 정규 50등은 왜 그래? 분사가 뭔지 모르는데 가가지고 분사구만 알려달라고 하면 장애인보다 좋을 거 아니야. 자, 어쨌든 볼게요. 난 자랑스러워. 전치사는 표정아 뭐 하나 해야 돼? 명사. 명사죠. 자,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동명사.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그럼 I'm proud that이라고 하거든 원래. 근데 that을 쓰면 어때? 주어 동사 써야 되잖아. 그럼 길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동명사. 그리고 that을 쓰면 단점이 또 하나 있어. 문장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솔직히 이건 그렇게까지 길어지는 건 아니잖아. 근데 뭐가 귀찮아질까? 동사를 쓰면 아까 봤잖아. 시제랑 태 일치시켜야 되잖아. 그게 귀찮다고. 주어랑과의 관계를 계속 보면서 3인칭이니까 SES 붙여야 되잖아. 그치? 이런 게 귀찮으니까 그럼 뭐 하면 돼? 동명사를 붙이면 ING로만 굳어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는 거야. 그래서 동명사가 오고 이거 뭐야 세연아? 이게 그 유명한 의미상의 조예요. 나는 자랑스러워요. 뭐가 자랑스러웠냐면 그가 변호사인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분사 구문이잖아. 분사 시간 정보 뭐야? 하는 중이지.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다 뭐라고 하면 돼?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됐죠? 뭔가 하는데 같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잘 봐. 이거 이따가 진짜 헛없이 나온다. 동사잖아. 얘가 또 동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뭐 얘 분사 구문 맨날 뭐 할 때 접속사 지우고 주어 근맥 지우고 ING 하자 맨날 하잖아. 접속사를 지운 거야. 그리고 뭐야?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그죠? 그거 ING가 나타내잖아. 이렇게 해서 줄인 거예요. 됐지? 세 번째, 부정사 구문. 여기에 왜 투부정사 나온 거야? 이거 내신할 때 맨날 하잖아. 여기 투부정사 자려고. 허락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저번에 이제 집에 가도 돼 라고 했을 때 그런 거 집에 가는 거잖아. 허락을 할 땐 집에 가, 안 가? 안 가잖아. 그러니까 미래지향수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니네 문장의 외형식도 뭐야? 축약 표현입니다. 됐죠? 왜? 동사가 2개 나오는 거거든. 알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준동사 구문이에요. 됐죠? 끝. 관계사는 했는데 지금 뭐 배울까? 관계대명사. 관계사를 통한 축약이 돼. 뭐 배울까요? 이거 안 해놓은 빛이 승기야 뭐야? 여기서 뭐 배워? 이게 예측해봐. 뭐 나올 것 같아? 그 계속적인 계속조형법이에요. 그다음 관계사의 기본적 쓰임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선행사 수식하는 거였지. 여기서 얘는 생각한 거야. 야 이거 끌어다가 하나 더 발전시킬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관계사 어차피 뭐가 있어야 되니까? 선행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선행사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갖고 어떻게 한 거냐면 계속조형법은 접속사를 쓰기 싫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쓰시면 됩니다.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계속조형법으로 이렇게 접속사 없이 쓸 수 있다. 알겠죠? 그리고 관계대명사만 계속조형법 쓰는 건 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관계부사도 가능해요. 알겠죠? 이거 쓰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거.
전치사를 이용한 축약은 짧게 설명해 줄게. 너네 이거 중딩 때 한 거야. 얼도는 품사고 말도구나. 접속사죠. 전치사에 뭐 있지 않아? 전치사에 뭐 있어? 엄마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치사 있죠. 그지? because가 because of 되는 건 너무 쉬우니까 because도 마찬가지고 얘는 접속사. 그래서 얘가 너네가 잘 쓰는 게 due 이런 거 그렇죠? 접속사 뒤에는 동사 나와야 되는데 전치사로 바꾸면 그냥 뭐 하면 돼? 명사만 쓰면 되잖아. 줄어들겠죠. 잘 봐. 근데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지. 걔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되게 잘하더라. Despite being a student 이렇게 줄일 수 있죠. 그치? 근데 또 기본적으로 전치사 쓰는 게 좀 더 편하지. 왜? 그냥 명사 쓰면 되니까. 안 편할 때가 있어. 이게 언제야? 이럴 때. 잘 봐. Because he hadn't finished his homework. 그래서 너네 전치사를 통한 추경이 그냥 이것만 써. 여기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그가 숙제를 다 끝내지 않았었기 때문에 엄마가 화가 났다 이거. 그지? 우리가 자주 겪었던 과거잖아. 그지? 자, 잘 보시면 여기에 주어랑 여기 주어가 좀 다르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시간 정보랑 여기에서의 시간 정보가 좀 다르죠? 그럼 시간 정보랑 주어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다 표현해야 되지. 그러면 니네가 전치사 쓰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면 듀즈를 썼는데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주어 표현해줘야 돼요. 그리고 시간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have PP 써줘야 돼요. 심지어 부정이라서 not까지 붙여야 된다. 어때? 오히려 더 길어지지. 그치? 그래서 전치사를 쓸 때는 언제냐면 주어랑 시간 정보를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돼서 간결할 때만 쓰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당연히 절 써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이거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도치를 이용한 추격은요. 딱 하나만 볼게요. 도치를 이용한 추격 오른쪽에 가로치고 가정법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거 다 가정법 때문에 배운 거예요. 자, 가정법. 아까도 얘기했어. if가 접속사잖아. 그치? 어떻게 하면 if를 안 쓰고 좀 더 줄여서 편하게 표현할까? 라는 거를 원어민들도 고민한다고. 그래서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도치. 그리고 도치 뭔지 알지? 너무 안 쓰면 안 되죠. 주어 동사 써야 되는데 동사로 이렇게 뒤집는 거 알겠지? 이게 도치예요. 자, 그러면 세 개예요. 맨 앞에 월이 갑자기 끌려 나오는 경우, 맨 앞에 갑자기 헤드가 끌려 나오는 경우, 그 다음 맨 앞에 슈드가 끌려 나오는 경우,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개를 쭉 쓰시면 됩니다. 다 쓰시면 3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조동사 슈드가 맨 앞에 끌려나오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겠지 당연히. 이상할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가정법이 쓰였다는 거고요. 이거를 사실 한국 문법 책에는 뭐라 되냐면 가정법 미래라 돼 있는데 애초에 미래가 없는데 어떻게 미래를 표현하겠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생각해봐. 가정법 자체가 안 일어나는 걸 표현하는 건데 미래가 어떻게 있겠냐고. 가정법 미래는 잘못된 설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슈드가 뭐냐면 쉘이 아까 사어라고 그랬잖아.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좀 조선어 말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강이가 어제 너무 놀아서 오늘부터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아, 나 오늘 좋겠다.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오늘부터 공부를 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쉘은 신의 의지, 하느님의 생각, 하느님의 의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쉘이랑 슈드, 쉘리 댄스라고 할 때 우리 같이 춤출래요 잖아. 청유형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춤추는 것은 당신의 의지에 달렸다는 뜻이야.
당신이 추겠다고 하면 추고 아니면 말겠다는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쉘은 내 의지랑 상관없게 결정된 내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슈즈는 이런 거야. 최근에 북한 애들이 저 미사일 같은 거 뿅뿅 쐈잖아. 그래서 우리도 잠수하면서 뿅 쏴줬잖아. 그래서 쟤네가 쫄았잖아. 그래서 이런 거야. 이런 걸 쐈다고 해서 전쟁한다고 생각한 사람 있어요? 갑자기 집에 전투 비상식량 파는 사람 있어? 아니잖아. 맨날 하는 짓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야.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이제 예비군이니까 얘네가 만약에 동원령을 선포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희박하지만 일어났을 때 내 의지대로 일어나진 않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나 어떻게 하지? 라고 되기 때문에 그럼 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 텐데 두 개가 되죠. 그래서 쉴드가 나오면요 율도 되고 우주도 돼요. 그래서 쉴드는 뭐뭐 한다면요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신문 같은 지면 짧은 데서 많이 표현해야 될 때 자주 쓰니까 되게 가정법 표현한 거 꼭 아셔야 돼요. 조치될 거예요. 조동사 앞으로 빨려 나왔고 각각의 조동사가 앞으로 빨려 나왔잖아, 그지? 이거 꼭 기억해. 자, 그래서 Were Steve Jobs alive today 하면 뭐냐면 스티브 잡스 죽었잖아. 근데 오늘날 살아있다면 지금의 아이폰을 보고 기겁하겠지? 이게 가정법이에요, 그죠?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안 만들었었다면 헤든트잖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을 쓰지 못할 텐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would, could가 가정법인 거고요. 그리고 애플 스토어에 걔가 만약 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는 건 뭐야? 내가 충청도 산다는 거야. 그래서 가로수길 애플 스토어 가기가 어렵겠지만 만약 간다면 이런 느낌이 강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다 가정법이에요. if 안 써, 알겠지? 가정법 뭘로 나타낸다, 승기야? 웃구시만 했죠? 자, 그리고 밑에 생략은요 그냥 딱 하나 쓰면 돼. 생략은 뭔가 얼빠진 거 아니야. 그냥 갑자기 난데없이 뭔가가 빠진 느낌이야. 그럼 니네 뭐 하면 돼? 문맥을 이용해서 생략된 부분을 앞에서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죠? 이것만 쓰시면 됩니다. 생략은 저렇게만 기억하고 계세요. 자, 마지막이야. 다 왔어. 도치만 하고 집에 가면 안 되죠. 자, 좀만 쉬자. 도치는 두 개야. 문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도치가 있고 그냥 강조하려고 하는 도치가 있는데 문법 도치는 딱 하나만 볼게요. 이것만 쓰시면 돼요. 전치사 뒤에 당연히 명사구 나오죠. 근데 명사가 어디서 끝날지 모르니까 왜 자동사 혼자 쓰고 끝나잖아. 그지? 그럴 때 이렇게 도치된다는 거. 이렇게. 알겠지? 이것만 쓰시면 됩니다. 특히 자동사는 특히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비어. 있다. 알겠지? 그냥 동사하고 툭 나오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도치하셔야 돼요. In the room, 교실에, 방에 많은 학생들이 있다. 이렇게. 이게 도치입니다. 이게 문법 도치. 이거 하나만 쓰시면 돼요. 됐나요? 자, 마지막 강조하려고. 얘들아, 내가 오늘 요즘 도치 밀고 있지. 수능에 나올 것 같다고. 꿀타임 돌았다고. 도치는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도치는 강조해야 도치는 딱 이렇게 세 개예요. 강조어구가 앞으로 나올 때, 강조어구가 앞으로 나올 때는 특히 누구냐면 부정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영어만 수능에 나올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너무 길어서 뒤로 뺄 때, 그리고 반대로 강조를 너무 하고 싶어서 오히려 문장의 요소를 앞으로 당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개를 써놓으세요.
없어. 자, 예문만 볼게. 얘네 구조는 이거야. 나동리. 그래서 뭐야? 휙 뒤집혔죠. 조동사.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 나온 거. 이런 수의 H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find가 이렇게 쓰면 내가 뭐라고 했죠? 목적어가 C라고 알게 되다라고 했죠. 이게 지금 잘 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되고 얘를 뒤로 뺀 거야. 왜? 목적어는 더럽게 긴데 보어가 짧잖아. 이러면 어때? 보어 뒤로 갔을 때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 오히려 왜곡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뒤로 빼버립니다. 나는 어렵다는 걸 알게 됐다. 뭐가? 걔가 풀라고 가져오게. 그러니까 정빈이가 승기한테 이거 좀 풀어주라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너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승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지? 자, 그리고 요거는 뭐 사형식이라며, 그지? 걔한테 뭐를 모든 에너지를 줬는데 뭐야? 모든 에너지를 다 기가 빨렸다는 걸 강조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어디 에너지를 앞으로 뺀 수준.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강조를 위해서 도치할 때가 많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포인트입니다. 도치는요 정해진 상황이 아니라면 쓰면 돼 안 돼? 그럼 오히려 해석에 왜곡의 여지가 발생해요. 그래서 도치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니네가 지금 본 이 도치들, 그러니까 가정법 때문에 도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지금 봤던 문법적인 도치로 인해서 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세 가지, 이 다섯 가지가 아니면 절대로 도치를 쓰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험에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모르면 털리고 알면 개꿀인 게 도치고 풀타임이 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중요성 있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부터. 됐죠? 자, 일단은 의존 캔버스 훈련은 좀 쉬웠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딱 2시간 한 거예요. 지금 3시간 반짜리를 2시간에 요약한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풀 버전은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이니까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고요. 자, 다음 남은 50분 동안은 캔버스 훈련 의존하고 그 다음에 문장 독해랑 문법 문제 풀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세요.